안녕하십니까. RTQ 엑셀 제4작업 그래프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눈금선 변경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기본 가로 눈금선의 실선을 파선으로 변경해주고 영상이 종료되었죠. 이번 시간에는 축서식 변경부터 진행을 해서 출력 형태대로 축서식 변경을 한번 작업해 볼게요. 자,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 부분이에요. 예, 이전에 이만큼 진행이 되었다면 이번 시간엔 크게 6가지 갈래로 볼 수 있는데 지금 4, 5, 6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작업하고 있었던 엑셀 파일로 돌아와서 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출력 형태의 화면이고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우리가 작업하고 있었던 엑셀 그래프예요. 자, 출력 형태의 조건과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조건에 축. 제가 여기를 빼먹었는데요, 여러분. 여기 바로 밑에 문제는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력 형태를 참고하시오. 이게 지금 저희가 할 부분에 문제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ITQ 시험 문제에서도 이렇게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의 출력 형태를 봐야 되는 거냐면 자, 출력 형태를 보실 때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 탭에 보시면 여기 부분 있죠? 아무것도 없는 값에서 3000이라는 값, 지금 이렇게 가리고 있는데 네. 최대값이 3000이라는 값까지 기타 보조 세로축 옵션에서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축 서식이라는 값에 대해서 변경을 하시려면 변경하는 부분이 별도의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출력 형태를 참고해서 작업을 하셔야 돼요. 지금 저희가 참고해야 되는 부분은 여기 3000이라는 최대값에서 아래에 아무것도 없는 값 그리고 바로 중간에 올라가는 그 값이 단위가 1000단위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축 서식 변경은 대부분 보조 세로축, 오른쪽 축 값을 변경하는데 가끔씩 기본 세로축, 그러니까 왼쪽의 축 말하는 거죠. 기본 세로축이 여기 왼쪽이고 기본 보조 세로축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세로축이에요. 가끔씩 기본 세로축 값, 왼쪽의 축 값도 변경하는 문제가 출제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 도구에서 축 서식 변경을 하시려면 저희가 작업하고 있었던 그래프 보시고 차트 도구로 오세요. 차트 도구 탭이 여기 위에 있죠? 차트 도구 탭에서 레이아웃 탭의 축을 선택합니다. 축 탭에서 보조 세로축, 기타 보조 세로축 옵션을 클릭해도 되는데 저희 버전 같은 경우는 레이아웃 탭이 여기 따로 없어요. 그죠? 여기에 레이아웃 탭이 있어야 되는데 렉이 먹어서 지금 컴퓨터가 네, 다시 왔습니다. 자, 차트 도구 탭에서 기본 세로축 차트 도구 탭에서 레이아웃 탭을 선택해서 기본 세로축, 보조 세로축 이런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없으신 분들은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차트 요소에서 축으로 오시면요. 자, 차트가 먼저 선택이 되어 있어야, 자, 조절점 보이죠? 차트가 먼저 선택이 되어 있어야 차트 도구라는 탭이 생기고, 여기에서 디자인 탭에 가서 보시면 차트 요소 추가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 축 보시고 그 종류들 중에 보조 가로축이 있고 보조 세로축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보조 세로축 부분이 지금 저희가 작업하고 있는 부분의 영역과 동일하죠? 네, 이 영역을 한번 선택해 보시면 자, 보시면 지금 우리가 축에 대해서 작업하고 있는 과정이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 세로축 값이 보이고 있어요. 아까와 다르게 아까 출력 형태에서는 없는 값 0에서 1000 단위 기호로 2000 최대값 3000까지 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최대값이 2500이고 그 중간값이 500으로 오르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하는 걸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구성 요소에서 축 부분에 보조 세로축을 한 번 더 클릭해서 지금 선택되어 있는 값을 해제해 주게 되면 보조 세로축 값이 없어진 그래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보조 세로축 값이 없어졌죠. 그래서 다시 차트 요소 추가해서 보조 세로축을 다시 추가를 해주면 아까와 같은 그래프 모양이 살아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값. 자, 원래는 차트 도구 탭에 레이아웃 탭에서 축 그룹에 축, 보조 세로축, 기타 보조 세로축 옵션으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없으신 분들은 저처럼 보조 세로축 부분을 그 범위를 이렇게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값이 출력이 될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쪽 부분에 대화 상자를 통해서 축 값을 변경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축 옵션에서 축 서식의 축 옵션 이 버튼을 누르면 축 옵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축 옵션에서 최소값은 없어요. 맞죠? 자, 최대값은 출력 형태에 따르면 몇인가요? 3000이었습니다. 값을 3000으로 바꿔주세요. 엔터. 자, 엔터 치자마자 3000으로 값이 바뀌었죠? 자, 단위를 보시게 되면 주 단위하고 보조 단위가 있는데요. 주 단위가 500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값에서 500씩 오르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출력 형태에 따르면 1000씩 올라가죠? 그래서 500이라는 값을 1000이라고 수정할게요. 네. 1000이라고 3000 최대값, 최소값 0, 주 단위는 1000이라고 수정해서 거의 다 왔어요.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자 이제 축 서식을 변경하는 부분을 이제 다 하고 계신 건데 자, 축 옵션 탭에서 주 단위를 고정으로 바꿔줘야 돼요. 주 단위를 고정으로. 자동이 아니라 고정으로 바꿔주고 네, 여기까지 하고 제가 지금 그래프의 크기를 잠깐 조절해서 글자가 굴림 11포인트 네, 맞네요. 전체 다 굴리는 11포인트여도 네, 맞습니다. 아까 이 그래프의 크기를 제가 이렇게 조절을 했기 때문에 글자 크기가 달라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원래 크기 맞고요. 자, 축 옵션에서 1000 단위 최대와 주 단위, 보조 단위 확인해 주시고 주 단위가 지금 200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 단위는 신경 쓰지 마세요. 주 단위는 그냥 두시고 자동으로 그냥 두시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천 단위의 최대값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 단위라는 건 0에서 바로 위에 올라가는 그 값을 넣어주시면 동일한 크기로 최대값까지 값이 커지기 때문에 0에서 가장 처음에 있는 값을 주 단위라고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출력 형태는 여기 맨 위에 있는 최대값을 여기다 넣으시는 거예요. 보셨나요? 축의 눈금선을 확인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넣어서 변경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출력 형태와 비교해 보시면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출력 형태입니다. 없는 값, 아무것도 없는 값에서, 기본 값에서 천 단위로 오르고 있죠? 최대값은 3000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 보조 세로축, 보조 세로축 값에 대해서 출력 형태대로 바꿔주었고요. 다시 작업하고 있었던 그래프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 범례명 서식이에요. 범례명 변경하고 도형 삽입하기 하면 이제 그래프에 대해서는 그 복습 과정은 종료가 되고 종료되면 이제 완전 정복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다른 문제로 복습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래프 작업하고 있었던 그래프로 돌아와서 자, 범례명 서식 변경에 대해서 한다고 했는데요. 범례명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자, 범례라는 거는 이 부분을 말해요. 업데이트 만족도 수익금 100만 달러 해서 꺾은 선형 그래프가 이 데이터다. 지금 기본 세로 막대형 데이터가 업데이트 만족도 그래프다라고 알려주고 있죠. 이 내용에 대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출력 형태와 조건을 보여드리면 조건. 자, 8번에 해당하는 범례에 대해서 작업하고 있어요. 범례명을 변경하고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나와 있죠? 자, 출력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력 형태 보시면 범례가 지금 한 줄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죠? 저희도 한 줄 처리를 진행할 거예요. 자, 작업하고 있었던 그래프 확인하셨으니까 출력 형태와 조건 확인하셨으니까 문제로 돌아오셔서 작업하도록 할게요. 자, 범례명 부분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범례의 범위가 선택이 돼요. 범례명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바로가기 메뉴를 확인해 주세요. 자, 바로가기 메뉴에서 범례 서식 보이나요? 그죠? 자, 범례 서식으로 들어갈 뻔했는데 저희는 데이터 선택으로 들어갑니다. 범례명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나오는 바로가기들 중에 데이터 선택으로 들어오세요. 데이터 선택.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 데이터 선택 클릭. 자, 그러면 원본 데이터 선택이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나타날 거예요. 여기에서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자,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한 번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화 상자가 나왔으면 범례 항목에 계열이 있어요. 범례 항목 배열 중에 지금 범례명에 나와 있는 두 가지의 계열이 나와 있죠. 여기에서 수익금 100만 달러를 선택해서 편집 여기 버튼을 누를 거예요. 자,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클릭. 자, 그러면 계열 편집으로 대화 상자가 화면이 바뀌어서 나와 있죠. 여기에서 계열 이름에 제1 작업하고 F열 사행에 대한 셀 주소가 절대 수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을 지우고 계열 이름 란에 수익금 100만 달러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이 내용은 지우고
수익은 100만 달러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입력해 주세요. 됐나요? 여기까지 하시면 확인 눌러주세요. 확인. 확인. 자, 그러면 지금 수익금 100만 달러라고 바꾼, 편집해서 바꾼 계열명이 한 줄 처리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되셨나요? 법례명 변경하실 때는 출력 형태를 참고해서 법례명이 동일하지 않으면 변경하지 않고 다를 경우에만 변경해 주는 겁니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업데이트 만족도를 선택해서 편집으로 들어갈게요. 업데이트 만족도 선택, 편집 클릭. 그러면 계열 편집이라는 대화 상자가 또 나왔죠? 이번에는 G열 사행을 가리키고 있는데 G열 사행 요 수식을 지우고 법례명과 동일하게 출력 형태의 법례명과 동일하게 업데이트 만족도라고 입력해 주세요.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법례명의 이름을 바꿔주고 자, 띄어쓰기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출력 형태에서 여기서 안 보이는데 제가 지금 취소하고 보여드릴게요. 취소하고 출력 형태로 들어가서 자, 보시면 업데이트 만족도라고 해서 여기 띄어쓰기 들어간 게 보이죠? 그래서 우리도 계열 이름의 법례명의 이름을 이렇게 업데이트 띄고 만족도라고 입력을 할 거예요. 수익금 100만 달러 같은 경우에는 없었어요. 다시 아까 문제로 돌아와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데이터 선택, 수익금 선택, 편집 선택, 계열 이름 수익금 100만 달러 확인. 이번에는 업데이트 만족도 선택. 자, 수익금 100만 달러라고 변경된 거 보이시죠?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해줬어요. 변내명을. 자, 이번에는 업데이트 만족도 선택해서 편집으로 들어가서 업데이트 계열 이름을 바꿔줄 거죠? G열 사행 업데이트 만족도가 아니라 지우고 업데이트 띄고 만족도 이렇게 쓸 거예요. 업데이트 띄고 만족도 좀 확인 누르면 법례명이 업데이트 만족도라고 변경된 게 보입니다. 출력 형태와 동일하죠? 자, 확인 눌러서 데이터 원본 선택 상자는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선택했던 법례명이 이렇게 한 줄로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출력 형태를 봤을 때 업데이트 만족도하고 수익금 100만 달러 부분이 모두 한 줄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계열의 이름을 변경해 주는 과정이에요. 자, 이번에는 도형 섭입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도형 섭입하기 출력 형태를 보시면 이 부분이 도형 섭입하기 한 부분이에요. 최신 출시라고 보이시죠? 자, 작업 조건에도 보시면 도형, 어떤 도형을 쓰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해당 도형을 삽입한 후 나머지는 출력 형태와 같이 내용을 입력하고 서식 설정하면 된다 하는 문제입니다. 자, 도형의 이름은 뭐예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입니다. 자, 출력 형태 다시 보시고 작업하는 엑셀 프로그램으로 돌아와서 도형의 이름을 확인하셨죠? 도형을 삽입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렇죠. 도형을 삽입하시려면 삽입 탭에 도형으로 오세요. 도형. 자, 도형을 클릭해주면 아래에 다양한 카테고리의 도형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아래 부분에 보시면 설명선 그룹이 있어요. 설명선 그룹에서 설명선 카테고리에서 자,
해당 설명선마다 다 이름이 있습니다. 마우스를 가져가서 가만히 있으면 이름이 확인되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찾도록 할게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두 번째에 있는 이 설명선 그림이에요. 도형을 클릭해서 도형 아래에 있는 설명선의 두 번째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출력 형태와 조건과 동일하게 선택해서 자, 영역을 이 정도 대충 입력해서 넣으세요. 자, 적당한 위치에 드래그해서 적당한 크기로 도형을 삽입하시고 최신 출시라고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글자를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출시, 최신 출시라고 글자 썼어요. 자, 삽입한 도형의 테두리를 선택하도록 할게요. 지금 모양 같은 경우는 타선으로 도형에 다시 확인해 드리면 좀 더 크게 글자를 막 쓰고 난 상태의 도형을 보시면 여기 테두리가 이렇게 타선 처리가 된 게 보이시나요? 타선 처리가 아니라 점선으로 도형의 테두리를 선택해 보세요. 점선으로 선택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점선이 아니라 일직선상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일직선상으로 이렇게 회색 줄 살짝 보이시나요? 최대한 보여드리려고 화면을 크게 확대했는데 도형의 테두리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이제 도형의 서식을 설정해 줄 거예요. 글자 색상을 홈 탭에 오셔서 글자의 색상을 홈 탭에 오셔서 글자의 색상을 검정 텍스트 1이라고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글자의 색상을 검정 텍스트 1이라고 해서 최신 출시라는 하얀색 기본값 색상을 검정 텍스트 1이라고 채우기 색상 바꿔줬고요. 글꼴색 바꿔줬고요. 자, 이번에는 배경을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이렇게 이 배경 부분을 하얀색으로 채울 거예요. 하얀색으로 채우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바로 옆에 있는 채우기 버튼 보이시죠? 채우기 버튼을 이용해서 테마 색상 흰색 배경 1 클릭합니다. 흰색 배경 1 클릭. 자, 흰색 배경 1 클릭해서 지금 보고 있는 도형의 모습대로 변경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글자가 지금 이 부분에 몰려가 있으니까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도형의 가운데에 위치해야겠죠? 양 옆으로도 가운데이고 위아래로 봐서도 가운데예요.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면 자, 홈 탭에서 지금 글꼴과 글자 색상 확인하셨죠? 채우기 색상, 글꼴 색상 확인하셨죠? 바로 옆에 보시면 맞춤이라는 그룹 안에 가운데 정렬 이렇게 다 있어요. 이 가운데 정렬, 세로 정렬 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맞춤, 가운데 맞춤 두 개를 클릭을 해주니까 두 개를 다 클릭을 해주니까 도형 안에서 글자의 위치가 위, 양 옆에서도 봤을 때 다 가운데 정렬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도형의 모양은 살짝 건들지 않고 서식 설정만 바꿔주었는데요. 여기까지 작업 다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출력 형태의 도형을 확인해서 조절점으로 크기를 조절해서 위치 또한 이동시키도록 할게요. 자, 출력 형태를 보시면 우리가 작업하고 있었던 도형의 모양보다는 살짝 얄팍하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있었던 설명선 모서리 부분도 이 정도의 모양으로 확인되고 있으니까 우리도 비슷하게 작업해주면 되겠습니다. 엑셀 파일로 돌아와서 그만큼 위치, 크기 확인해 주시고 여러분 도형도 최대한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세요. 자, 여기 도형을 보시면 노란색 조절점이 있어요. 이걸로 이 모서리 위치를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모서리 또는 변의 조절점으로 크기를 조절해 줄 수가 있어요. 또한 도형의 위치도 이동시켜서 출력 형태와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보셨나요? 자, 여기까지 하면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출력 형태와 조건에 나와 있는 그래프에 대한 문제는 다 이제 해결이 되신 거예요. 여기까지 했고 나머지 출력 사항이 맞는지 확인하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에 대한 작업은 이제 끝났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그래프에 대한 작업에 대해서 완전 정복 문제를 통해서 복습 과정을 밟아보도록 할게요. 완전 정복 문제로 그래프는 4가지 정도가 준비되어 있는데 4가지 정도 같이 하면서 그래프의 축 서식 변경이라던가 또는 뭐 서식 설정이라던가 그래프 모양 바꾸는 거라던가 범례명 변경하는 거라던가 이 조건과 동일하게 작업하는 내용들 중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하시면 같이 공부하면서 해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작업하고 있었던 엑셀 프로그램 이거는 저장하도록 할게요. 저장하는 단축키 뭐예요? 저장하는 단축키 컨트롤 누르신 다음에 S 버튼이죠. 자, 컨트롤 누른 다음에 S 눌러서 작업했던 그래프 저장 같이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보내드리는 완전 정복 01 문제로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종료되겠습니다.